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뒤에 이제 명품 집착 학습활동 부분 있죠?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조상 거기 학습활동 부분 하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33페이지부터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합시다. 32페이지까지. 근데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정리지나 문제 푸는 데서 이제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이제 가볍게 넘어가고 이제 안 나온 부분, 여기 이제 새롭게 좀 나와 있는 부분, 좀 봐야 될 부분, 이제 그런 것만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볼까요? 자, 1번에서 가에서 시장과 우물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1번 문제. 이 글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중국, 즉 영경의 모습을 비교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던 건 어떤 거였어요? 바로 이제 중국의 상황이랑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이제 비교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말했었어요? 바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십 리의 거리를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늘어서 있으면 그 상점도 가게도 많고 물건도 아주 다양하고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 간의 점포의 거리가 1, 2가 채 되지 않는다. 점포가 또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이제 중국의 이런 시장 유통이 활성화된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같이 본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그 내용이었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 중국의 즉 중국의 수도인 영경의 상황을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비교를 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어떤다고요? 소비와 시장과 소비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정리를 했죠. 어떤다고 했어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달한 시장이 발달한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 소비가 되지 않는 곳 이런 것은 어떻다고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게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정리지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그냥 뭐 그렇구나. 정리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2번에서 이 글의 필자가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쓰였다고요? 바로 이제 재물, 돈 쓰는 거하고 이제 우물하고 어떻게 했다고 서로 유사하다는 생각에서 비유의 방식을 쓰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더라. 그래서 재물과 우물을 어떻게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 두 개가 유사하다. 그래서 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물 같은 경우에는 우물 속에 있는 물을 계속 퍼내게 되면 자, 아래에서 이제 새로운 지하수가 계속 나온다고 했죠. 그럼 물이 가득 차고 그런데 물을 만약에 퍼내지 않는다면 물은 이제 고여서 썩어버린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우물의 속성이었었죠. 이런 것처럼 재물도 어떻다고요? 재물 역시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 우물이 이렇기 때문에 재물 역시 어떤다고 계속해서 소비하자. 계속해서 쓰게 되면 어떤다고요? 연필이 많이 소비되면 연필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만약에 소비하지 않게 된다면 연필을 사지 않게 된다면 연필을 생산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서 재물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소비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우물도 계속해서 파내면 새로운 물이 나오듯이 소비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재물과 우물의 공통점을 얘기하면서 빗댄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을 보시면 이제 2번은 이제 드디어 윤리적 소비의 내용으로 들어가죠. 자, 그럼 윤리적 소비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글을 제시한 윤리적인 소비 현상의 원인, 왜 이제 윤리적인 소비가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윤리적인 소비 뭐 때문에? 참사리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비롯이 되었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한 음식, 조금 더 이제 제대로 이제 판매되는 음식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떤다고요? 동물에게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해서 우유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에서 달걀이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소비하자라고 하는 이제 참사리에 대한 즉 건강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가 있고요. 그 다음은 또 뭔가요? 바로 이제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얘기를 했죠. 환경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왕이면
아니면 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하도록 하자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환경적인 관점이 뭐였어요? 바로 대량 생산, 요즘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량 소비를 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다고요? 탄소 발생량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지구온난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방향으로 소비하자가 바로 이제 환경적인 관점에서의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소비가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이 또 뭐였습니까?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경제정의 관점에서 윤리적인 소비를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자, 그래서 경제정의 관점이 뭐였어요? 경제는 돈이죠. 정의는 정의롭게 쓰이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제정의를 지키는 윤리적인 소비는 바로 이제 소비자가 낸 돈이, 구매하면서 낸 돈이 올바르게 정의롭게 잘 쓰이고 있느냐를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경제정의를 생각한 윤리적 소비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바로 이제 커피, 공정무역 커피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진짜로 커피를 생산자에게 돈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게 바로 경제 정의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를 보시면 이제 이 글의 필자가 그러면 윤리적인 소비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제 정리한 거를 이제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 뭐라고 이제 윤리적인 소비는 잠살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이제 건강을 생각한 이제 윤리적인 소비 이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살충제를 많이 뿌린 농산물보다는 우리가 이제 정말 친환경 농법으로 기른 농산물을 소비하는 게 바로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 소비잖아요. 그렇게 소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팔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고 이제 건강한 밥상을 우리가 이제 보존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환경을 보존하지 않고 건강한 밥상을 유지하지 않는 방향의 사회적 지출이 사회적 이제 돈을 쓰는 거야. 지출은 그것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 소비를 하게 된다면 바로 이제 건강을 생각한 이제 새로운 유통 구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농법으로 기른 상추를 사게 된다면 친환경 농법으로 기르는 농부가 생산자 그리고 그걸 사는 소비자 그래서 그걸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한 거 볼까요? 그 다음은 또 뭡니까? 이제 환경 문제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였었죠. 특히나 어떤다고요?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사자. 왜냐하면 탄소 발생량이 높으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탄소 발생량이 적게 우리가 소비를 하려고 한다면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바로 이제 거기서 말한 것 중에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말한 것 중에서는 자동차보다는 대체 수단으로 자전거를 타자. 이런 얘기 있었죠. 자전거가 이제 그 자동차에 비해서 탄소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왕이면 생산자,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다고 했어요? 이동거리를 단축시키자. 이동거리가 길게 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자동차를 많이 타죠? 자동차를 많이 타게, 오래 많이 타게 되면 뭐가 많이 나와요? 탄소가 많이 나오겠지. 이산화탄소가 뿜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역시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줄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를 적게 타게 되니까 탄소 발생량이 이산화탄소가 조금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역시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생각하는 이제 경제 정의, 그러니까 이제 뭐라 했어요? 경제 정의를 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윤리적인 소비를 할 경우에 이제 필자는 또 뭐라고 생각을 했냐?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낸 돈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낸 돈이 진짜로 그 물건을 생산한 생산자에게 돈이 많이 돌아가는 방식,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경제 정의를 생각한 윤리적 소비라고 했었죠. 중간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많이 가로채는 거, 이것은 경제 정의를 생각한 소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업체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그런 커피는 사지 않는다. 그런 초콜릿 공장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경제 정의를 생각한 윤리적 소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정 여행 이런 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을 우리가 소비하게 된다고 했어요. 좀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여행 진짜로 그 여행지를 제공한 사람에게 돈이 되는 거, 돈이 많이 지불되는 방식으로 이윤이 돌아가도록 설계
살게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공정여행이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많이 안 가로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이제 그것을 제공한 생산자에게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역시 또 공정무역 제품이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말했던 이제 커피 공정무역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윤 배분이 새롭게 환원 돌아가는 방식이 되겠죠. 원래 중간에서 가로챘었는데 이거를 안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하게 된다면 진짜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윤 배분이 새롭게 환원 돌아가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우리가 소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원료나 생산 체계, 그리고 기업 정신은 물론 상품에 담겨진 이면성까지 우리가 고려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윤리적인 소비 관점이라고 그랬죠. 경제 정의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꼭지점에서 제일 위의 방식에서는 결과 어떻게 된다고? 결과적으로 꼭지점에서는 제일 위에서는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로 이것은 현재의 행위가 다음 세대까지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지속 가능성, 계속 쭉쭉쭉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필자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3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또 뭔가요? 이제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명품 집착에 관련된 또 내용이네요. 자, 명품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이유를 찾아보자. 자, 이 작가는 이제 그거였잖아요. 심리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죠. 특히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여기 소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 이제 과시를 통해서 남에게 잘 보여주는 이제 물적 자기, 물건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표현하는 거. 사회적 자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정을 받아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자아 존중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관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의 평가, 내 평가가 나 좀 괜찮은 인간인걸 이러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난 좀 별로인 것 같아. 자아 존중감이 낮을 경우에 존중감을 빨리 고약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바로 그게 바로 물건을 통해서, 그리고 인정을 통해서 하는 물적 자기, 그리고 사회적 자기의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명품 소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위 상승 욕구가 충족이 되더라. 인간은 누구나 어떤다고 했어요? 지위 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 동물이다 라고 하면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이런 거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페이지 31페이지에서 아마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책을 펼치고 31페이지에 여러분들 필기한 거 있으면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샥 펼치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낮은 단계 욕구가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게 해결이 되면 어떤다고 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안전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욕구가 뭐예요? 애정과 공감이라고 했죠. 사회적 욕구라고 했죠. 남에게 존중을 받는, 남에게 인정을 받는 거, 이제 그런다고 했어요.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은 어때요? 존중을 받고 싶어요. 존중의 욕구. 그 다음 욕구가 뭐예요? 바로 내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라고 했었죠. 이렇게 모든 인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이론에 따른다면 지위 상승 욕구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안전을 추구하고 싶고, 안전이 추구가 되면 애정과 공감을 받고 싶고, 애정과 공감을 받으면 존중을 받고 싶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적 자기, 사회적 자기를 통해서 우리가 딱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을 받는 이 욕구가 충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리적 욕구만 지금 충족이 되어 있자면 저기 이 사회적 자기, 물적 자기를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충족이 된다면, 명품 소비를 해서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애정과 공감의 욕구인 사회적 욕구가 빨리 충족시킬 수 있죠. 그렇게 빨리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명품 소비를 하더라 라는 게 바로 이제 심리학에서 나오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가지고 이제 명품 소비를 설명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행에 따른 동조 소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인간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라고? 바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라고 했죠. 관계제의 문화에서 어떤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무리에 끼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리에 끼고 싶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무리의 의견에 따라가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빨간 모자를 사면 내가 빨간 모자를 좋아하지 않아도 사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어디다? 동조가 잘 드러난 부분이 바로
소비 중에서도 유행에 따른 그런 소비에서 우리가 동조가 잘 드러나 있더라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품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제 과시소비, 그 유행에 더 민감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더 유행에 민감하다고 했어요? 특히나 자아가 약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시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작가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 2번 동조 행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자.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 동조, 남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무리의 의견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동조 소비가 만약 자주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자, 단점이 있다고 했죠. 자, 소비자들이 어떤다고?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비해야지. 내가 파란색 모자를 사야지. 라고 하는 자신의 내적 기준에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른다는 거예요. 결국에 안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집단의 의견에 따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의견대로 소비를 결정하고 구매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오히려 어떤다고 해서 그 무리해서 하는 대로 유행에 따라서 소비하게 되는 단점이 있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자아가 약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다고 해서 자신의 줏대가 없으니까 유행에 따라가는 그런 동조 행위를 가지는 동조 행위 유행에 따른 그런 소비를 하게 되더라 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작가가 얘기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답을 봅시다. 이제 소비에 관한 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글 뭐였어요? 결국에 소비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한 거죠. 우리가 시장과 우물에서는 무슨 내용? 바로 이제 소비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유통 구조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잘 살아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얘기였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윤리적인 소비에서는 뭐였어요? 바로 소비를 하려면 우리가 건강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죠. 생태적인 관점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경제 정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앞에서 보시면 시장과 우물에서 우리가 이제 뭐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통 구조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관점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 관점이죠. 왜냐하면 결국에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유통 구조가 활성화된다면 결국에 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나라 경제 쓰려고 했는데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관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의 경제에 관련된 얘기니까 바로 국가적인 관점. 이것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거시적 관점. 여러분 이제 거시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 이제 이 거시적이라는 것을 찾아본다면 뭐라고 나면 이제 클 거자예요.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여기 한자가 클 거에다가 볼시, 그래서 관역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크게 본다는 거, 크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거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사람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봤을 때 뭐 친절하고 좋은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파악하는 걸 우리 이제 거시적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야, 걔 손가락에 뭐가 묻어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세세하게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시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거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가 뭐겠어요? 바로 이제 미시적인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미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작을 미에다 볼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좁게 보는 거,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걸 미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적 분석할 때 전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1등급이네, 이렇게 전체 다 합쳐보니까 1등급이네, 이런 건 거시적으로 내 성적을 바라본 것이고, 이제 뭐 국어 성적을 보니까, 뭐 영어 성적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시적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과 우물에서 이게 거시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거 왜 거시적인 관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넘어가서 어머나 깜짝 놀랐네. 갑자기 넘어가서. 자, 이게 이제 왜 거시적인 관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왜 거시적인 관점이겠어요? 바로 크게 바라봤죠. 어떻게 봤어요? 경제를 보긴 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특히나 나라 경제에 생각해서,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나라를 생각한, 나라의 이익을 생각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이제 나라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 하나하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큰
나라 경제, 큰 나라의 이익 이런 거를 생각해서 글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의무는 좀 이제 큰 관점, 이제 거시적인 관점, 뭐 국가적 관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보면 이제 이 글은 이제 논설문의 형식이었죠. 그러니까 어떤다고 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자,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생태자 우리가 이제 이왕이면 건강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참사리, 웰빙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관점 이왕이면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관점에서 탄소 발생량이 적은 것을 소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관점 특히 경제 정의, 돈이 올바르게 정의롭게 쓰이고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글은 이제 신문 기사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막 일일이 안 써줄게요. 왜냐면 이제 앞에서 다 했어요. 앞에서 이미 본문에서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써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굳이 뭐 그렇게 써주진 않고 그냥 이제 말을 할게요. 그래서 신문 기사의 형식이었죠. 그래서 제목에 해당되는 표제, 부제. 그래서 표제는 큰 제목이었고, 그 표제를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부제라고 했었죠. 부수적인 제목.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이죠. 본문 하기 전에 본문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요약한 거 뭐였어요? 바로 그것을 전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표제, 부제, 전문, 본문 마지막에 해설. 해설은 뭐예요? 덧붙이는 말이었죠. 자, 이런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명품 집차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에서는 명품을 소비하는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심리학적 관점인 건 아시겠죠? 이제 심리학적인 원인을 찾아봤었죠. 그래서 물적 자기라든가 뭐 사회적 자기라든가 뭐 동조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이 나왔죠. 또 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시장과 우물과 다르게 어떤 관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거시적 좀 큰 관점이었다면 여기는 미시적 좁은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거는 좁은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비긴 소비인데 갑자기 목이 갈라져. 소비긴 소비인데 그 소비 중에서도 바로 어떤 소비입니까? 콕 집어서 바로 명품 소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큰 관점, 큰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큰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건 이제 거시적 관점이지만 소비 중에서도 소비도 여러 가지 소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비들 중에서 딱 하나 바로 뭐예요? 명품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관점, 미시적 관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은 설명문이니까 역시 설명문의 형식 바로 뭡니까? 머리말, 본문, 맺은말의 형식적인 구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봅시다. 이제 소비에 대한 필자의 주장이나 견해를 정리해보자. 왜냐하면 소비를 가지고 우리가 주제통합적 읽기를 했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장과 우물에서는 소비는 나라와 백성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관점이었었죠. 자, 윤리적인 소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자, 거기 밑에 답이 안 나와서 선생님이 다 적었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다고? 윤리적인 소비는 건강, 환경, 정의를 지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를 하자라는 거였고, 자, 명품 집차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이라는 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자아 존중감이 낮아진 경우에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 바로 이제 과시 소비, 유행에 따른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소비에 대한 필자의 주장이나 견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선생님이 방금 적어서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35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은 바로 뭐였어요? 주제통합적 읽기 한 거죠. 하나 이제 소비라는 주제에 관해서 이제 세 가지 글을 이렇게 엮어서 읽었어요. 자, 그럼 이제 주제통합적 읽기 책 읽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이 그 책을 읽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이제 그렇구나. 주제통합적 읽기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필자,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이 글에서는 소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주제통합적 읽기였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비를 해야 경제 순환이 되고 하니까 필자의 생각이다. 그게 필자의 생각이었죠. 그럼 그 생각에 어떤다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동의를 한다면 시장과 우물에서 동의를 한다면 그래 상업과 유통이 활성화돼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필자의 생각에 동의한다 라고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죠. 주제통합적 읽기니까 그 필자의 글을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필자의 글을 읽고 또 반대할 수도 있죠. 여기 나와있잖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조선의 사람들이 검소한 게 아니라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가난해진다 라고 한 부분에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면 절약 정신이나 검소함이 바탕이 되어야 부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재물을 꼭 써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는 부분은 꼭 이제 여러분들이 판서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주제통합적 읽기가 흘러가는 거구나. 이런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소비에서도 내가 동의를 한다면 자, 건강한 밥상에 대한 관심,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윤리적인 소비를 가져왔다고 한 부분은 나 동의해. 왜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가족도 꼼꼼한지 식재료가 안전한지 이렇게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고 있고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가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바로 소비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필자의 의견에 나는 동의해 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죠. 바로 어떤 부분에서 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냐면 뭐 환경을 위해서 육가공 식품의 소비를 줄이자, 햄 같은 거 먹지 말자 라고 하는 주장 그거 나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육류 소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을 낭비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에서 그런 환경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육가공 식품 햄에 대한 소비를 줄이자 라고 하는 거는 나는 공감하기 어렵다. 이제 가공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사육 환경이 더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명품 집착에서도 동의할 수도 있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명품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자기가 고양되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동의할 수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걸 나도 동의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리고 또 아닐 수도 있죠. 아닌 부분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과시를 위해서 유행을 따르느라 명품을 소비한다 라고 하는 이제 필자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단순히 과시를 하고 유행 때문에 명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품질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명품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자가 꼭 명품 소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나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글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글, 3가지 글을 읽었어요. 근데 그 글을 읽고 나서 땡! 이게 아니고 그 글을 읽고 나서 읽은 독자가 나는 동의할 수도 있고 나는 동의하지도 않을 수 있고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이게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뒷장을 보시면 36페이지를 보시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죠. 그럼 뭐 어떻게 해보자. 자신의 생각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해보니까 나의 소비 생활은 뭐 이렇더라. 나의 이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야. 이거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히 볼게요. 나는 옷을 살 때 패션 잡지만 보고 유행하는 디자인의 옷을 사. 그래서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 나의 생각 이제 정리했죠. 나는 영화를 볼 때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하는 것을 골라서 보는 경향이 있어. 이거 뭐예요? 다 동조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보니 나는 지금껏 영화를 내 기준이 아니라 친구들의 기준으로 골랐던 거야. 자기의 동조 소비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를 한 거죠. 자, 그거를 정리했다. 그럼 이제 뭐 하라는 거야? 바로 이제 토의하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토의해보라 라는 게 이제 여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서 이거는 그냥 뭐 그렇구나. 토의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통합적 읽기는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이 있겠죠? 그걸 잘 정리를 해요. 그걸 통해서 나의 견해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주제에 대해서 너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만의 그 주제에 대한 소비에 대한 나만의 관점이 생기겠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토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나만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바로 창의적인 읽기까지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입니다. 여기까지 36페이지까지 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사실적인 읽기 부분 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론 설명 할 테니까 그 부분도 잘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관련된 문제도 풀 테니까 거기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안녕!